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소련의 붕괴, 고르바초프의 실책, 최강대국 소련은 어떻게 붕괴되었나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국과 함께 세계의 양대국으로 불리다가 1991년에 멸망한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견주어 전혀 약하다고 생각되지 않던 소련이 멸망한 것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소련의 지도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기에 더욱 당황스러웠는데 주인공은 바로 미하일 고르바초프였습니다. 세계 최초 공산주의 국가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벨기에와 프랑스를 침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프랑스가 항복하고 프랑스를 돕던 영국군이 1940년 5월 됭게르크에서 철수하면서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이 모두 독일 차지가 됩니다. 해군력이 약했던 독일은 영국을 놓아두고 방향을 틀어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침공합니다. 처음에는 독일군에게 속절없이 밀리던 소련군이 체제를 정비하고 스탈린그라드 등지에서 반격을 시작하면서 독일과 소련 양측에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1944년 6월 6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면서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여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자살하면서 전쟁은 종결됩니다. 미군과 영국군은 됭게르크에서 철수했던 1940년 5월부터 노르망디에 상륙한 1944년 6월까지 4년간 독일군과 정면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결국 독일군 거의 전체를 상대로 1941년부터 1944년 6월까지 3년간 전투를 수행한 유일한 나라는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무찌른 나라는 실상 소련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미군은 태평양에서 일본군을 홀로 상대하고 있었으며 이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전개될 때 서쪽에서 독일을 공격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에 대항해 승리를 거둔 두 주인공은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이후 미국과 소련 모두 군사적 경제적 강대국으로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쟁 같은 직접적 대립은 하지 않았기에 두 나라 사이의 대립 시기를 역사는 이른바 냉전시대라고 부릅니다. 두 나라의 냉전은 195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냉전시대는 중국, 북한, 동유럽 국가들, 베트남, 쿠바,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공산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인 소련, 서유럽, 한국, 일본, 남아메리카 국가들을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인 미국이 전 세계를 양분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가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서기장이라 불린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은 거의 죽을 때까지 그 직을 유지했습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1922년 서기장에 올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1953년 사망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니키타 후르쇼프는 유일하게 서기장에서 쫓겨난 인물로 1964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후르쇼프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와 대립한 일로 유명합니다. 감정적 성격으로 불안정한 리더십이 문제되어 쿠바 위기 같은 문제를 일으키다 결국 신망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이 1964년부터 1982년까지 오랜 기간 서기장을 지낸 레오니드 브레즈네프입니다. 브레즈네프는 핵전쟁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 대통령 닉슨과 함께 데탕트라는 군사적 긴장 완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과 싸우고 있는 베트남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여 공산국가의 숫자를 늘렸으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등 세력 확장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한마디로 브레즈네프 시대는 소련이 국력을 키워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룬 안정된 시기였다고 평가됩니다. 1982년 브레즈네프가 사망하자 유리 안드로포프, 콘스탄틴 체르넨코가 뒤를 이었는데 둘 다 1년 조금 넘게 집권하고 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5년 불과 54세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서기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 취임 후 불과 6년 만인 1991년 소련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소련의 붕괴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이는 고르바초프 취임 이전부터 소련의 지도부가 고민했던 문제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54세의 고르바초프를 서기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둘째는 고르바초프 개인에서 비롯된 요인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물려받았다 해도 당시 소련은 세계를 이끄는 양대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소련을 취임 6년 만에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고르바초프의 전략적 사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두 번째 요인, 즉 고르바초프의 개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브레즈네프처럼 미국을 설득해서 같이 군비 지출을 줄이려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군비를 줄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소련은 군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공산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선택이 냉전을 종식한 셈이고 그 결과 그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인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이가 바로 고르바초프였으며 당연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던 전 세계인들은 일방적 무력 사용을 포기한 고르바초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현재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고르바초프는 무능한 지도자였고 강대국 소련을 멸망시킨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당시 소련은 전 세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진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이 점을 활용한다면 유럽과 미국을 압박해서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소련을 싫어한다 해도 소련이 작은 전쟁이라도 일으켜 핵무기를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 소련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행동은 파렴치한 행위이지만 말입니다. 또 소련은 무력을 사용하여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자유민주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력을 쓴다면 공산주의 맹주로서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은 가능했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은 와르르 소련 쪽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때까지 소련의 지원하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동유럽 지도자들이 권좌에서 쫓겨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리투아니아 등 연방 국가들마저 모두 떨어져 나가 러시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고르바초프는 권력을 빼앗깁니다. 소련 국민들에게 고르바초프는 저주와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서기장일 때 미국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평화협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스타워즈라고 부르는 우주방어 시스템을 통해 소련의 미사일을 모두 격추시키겠다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소련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 역시 곧바로 소련을 향해 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국가를 위해 과연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일까요? 선하고 이상주의적 지도자가 좋을까요? 고르바초프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